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암호화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둘째가 제 입술 이러고 놀다가 확 긁어버려가지고 상처가 난 거라서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알트코인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리플이 스타트를 끊었죠. 리플이 그래서 8월 7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들어서 가격이 갑자기 11% 급등을 하고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법적 리스크 있잖아요. SC가 리플과 진행하던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수년간 이어졌던 소송의 항소를 모두 취하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 벌금만 지불하고 더 이상 소송은 없다.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개선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SC 역시 리플의 배드 액터, 이거는 좋지 않은 자산이다라고 해놨던 이 상태 지정을 해제하면서 리플이 민간 자본 조달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전처럼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면서 리플 가격이 10% 넘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3% 6% 올랐다가 잠깐 조정받았다가 2% 6% 2% 6% 오르면서 지금 쭈쭈쭈쭉 올라가서 그동안 이 뚫지 못했던 저항선인 이 4,000불 부근을 뚫고 지금 4,200불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역사적 신고점인 4,800불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까지 오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제가 생각을 했던 이제 비트코인 불장에서 알트 불장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이클에는 알트 불장이 안 오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리플은 뭐 좀 특이하게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올랐다고 하지만 이더리움이 오른 명확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스마트머니가 이미 비트코인에서 뭐 이더리움과 그걸 비롯한 대형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거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별로 알트코인이 언제 왔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전체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게 6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알트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냐? 지금 60.45%로 한 40%대에서 60, 한 7%까지 올라갔다가 꺾여서 6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도 과거 패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 언제 끝나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0% 정도 됐을 때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이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일 수도 있다. 이더리움이 급등하고 리플이 급등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더리움의 강세가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은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그 다음 더 작은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는 이 순환 패턴을 보였는데, 이더리움은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리플 역시 신고가를 잠깐 뚫긴 했지만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리플을 놓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플 다음은 어디일 것인가? 저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 다음은 솔라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 역할로 나온 고속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초당 수천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고성능 블록체인으로 빠른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워왔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개선된 코인으로 나오게 된 건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7, 8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보다 작고 이더리움보다 작고 리플보다 작은, 어떻게 보면 알트 불장이 온다 그러면 이더리움과 리플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달러 기준으로 봐도 지금 솔라나는 한 183불 정도 하고 있는데, 역사적 고점이었던 한 300불 대비해서는 아직은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카르다노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학계의 동료 평가, 피어 리뷰를 거친 연구 기반 개발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만큼 대규모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에서 실용적인 블록체인, 뭐 신원 인증이나 공급망 관리 등의 카르다노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이름이고 이제 코인은 ADA입니다. 카르다노 ADA 역시 지금 한 80센트 정도 하고 있는데, 신고점은 이제 상장했던 2022년에 한 1불 75센트 정도로
네, 지금 고점 대비 한 절반밖에 되지 않죠. 솔라나 역시 고점 대비는 한 40%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불장은 이미 신고가를 뚫으면서 진행이 됐고, 알트코인 불장이 와서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리플은 법정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이더리움보다 먼저 또는 비슷하게 같이 올랐고, 그 다음은 이제 솔라나나 카르다노, ADA 이런 애들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도 놓쳤고 이더리움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솔라나나 카르다노, ADA 코인을 조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과거 사이클을 좀 보면은 2017년에서 18년, 20년에서 21년 그리고 지금은 24에서 25 사이클인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정점에 달한 직후에 몇 달간 알트코인 불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트코인 불장은 비교적 단기에 절정을 찍고 급락으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시가총액이 작아질수록 걔네들은 조금씩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상승이 마무리되고 급락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만 부려서 작은 애들은 조금씩만 가져가고 이제 메인이 되는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알트코인 불장은 보통 수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다면 몇 달 남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알트코인 불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뭐냐면, 거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는 보통 유동성과 같이 가잖아요. 달러가 많이 풀릴수록 달러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17일에 이제 다음 금리 결정 때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주요국들의 부양 정책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또 여기에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지했고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는데 우호적인 월러 이사까지 차기 연준 의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는 401k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부동산이나 사모펀드나 특별히 암호화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상품들이 나와서 암호화폐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 401k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은 약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면 원화로 1경이 넘죠. 여기서 만약에 1%만 들어와도 그게 얼마입니까? 1%만 들어와도 조단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봤을 때도 암호화폐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물려서 아마 2025년 하반기, 지금 8월 벌써 중순인데 한 11월, 12월까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쳐서 또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다시 고금리 기조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알트코인 불장 초입으로서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 불장, 즉 알트코인 강세가 과거 주기에 붙여봤을 때 어느 정도는 더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형태와 기간은 과거와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어떻게 정렬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낙관을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작은 애들은 조금 좀 재미삼아서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좋은 리스크 관리, 현명한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알트코인 불장 끝자락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 솔라나 이 정도 급이 아니고 페페, 도지 이것보다도 더 작은 진짜 잡코인들까지 오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이 온다면 우리들은 이거는 진짜 과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발을 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극도의 거품과 이 환희 속에서 급락이 찾아와서 절망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정말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물 ETF가 통과되고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전략적인 자산으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지명됐던 몇몇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새로운 빛을 보는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나 참여자들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기반이나 실용성을 가진 진짜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진짜 잘 모르거나 실체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그런 데까지 넣기보다는 무리한 레버리지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알트 불장이 왔네?
그러면 뭐 한 이더리움 리플 정도 소액을 한번 가져가 볼까? 뭐 솔라나나 카르다노 얘네들까지도 뭐 재미삼아 이 정도는 넣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나 손절 기준 등을 세팅을 하고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이고요.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알트코인 위주로 가져간다면 또 이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 시장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를 오늘의 핵심 교훈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투 불장에 관련된 저의 생각과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봐. 어쨌거나 저의 정보와 저의 말들은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